자, 별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나와 있어.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자, 이걸 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자, 별이 탄생되는 곳이 어디냐? 별이 생기는 곳. 자, 여기는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야 돼요. 이런 곳이 암흑성은 같은 게 이런 곳이거든. 자, 이게 별이 생기는 곳이고,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이 있어요. 자,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은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이어야 돼. 자, 요게 별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 밑에 별의 탄생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 자,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면 크기는 어떻게 되니? 감소요. 그래, 크기 반지름이야. 크기는 감소하고. 자, 밀도는 커지겠지? 네. 자, 근데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이거 알아야지.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중심 온도 상승이야. 자, 중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자, 아직은 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중력 수축으로 역시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원시별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 주계열 단계 별이라고 나와 있지. 네. 자, 전 주계열성이 그냥 간단하게 하자. 전은 뭐냐면 주계열성의 바로 전이란 뜻이야. 알겠지? 주계열성 되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 이거를 전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는데, 자,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이 내부 온도의 상승으로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돼요, 밖으로. 자, 에너지가 표면으로 전달이 돼. 자,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1000K가 돼요. 자, 1000K가 되면 이제 뭐를 방출하냐면 가시광선을 방출을 해. 자, 그러면 가시광선이 방출되면 우리는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네. 그럼 저거 별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거를 전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주계열성이에요. 별, 주계열성. 생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별은 무조건 뭐냐? 무슨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생성할 수가 있어. 이해되니? 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과정을 볼 거야.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원시별은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별이 아니지 아직은. 네. 그래. 근데 자 우리가 HR도상에 이게 주계열성이었잖아. 네. 근데 자 여기에서 이게 원시별인데 질량이 큰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수평하게 진행을 해요. 자, 수평하게 진화를 하면서 속도가 빨라.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질량이 큰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수평으로 진화를 하는데, 자, 질량이 작은 원시별도 나오지. 네. 자, 이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자, 요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진화를 해요. 시간이 길어. 즉 진화하는 시간이 매우 길게 걸린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냥 이대로만 해석해주면 그 밑에 해석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계열성의 경우, 자 주계열성이야. 질량하고 광도 관계가 나오지. 네. 자 질량하고 광도는 자 대체로 이런 형태로 점이 찍혀 있어요. 대체로 비례야 비례. 자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큰 별이 광도도 크다라고 알아두면 돼. 그러면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밝기가 밝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별들은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질량하고 반지름 관계도 나와. 반지름과 질량 관계. 자, 역시 이것도 주계열성의 경우야. 자, 얘네들도 대체로 이런 형태로 점이 찍혀 있어. 비례죠. 네. 그러면 이 두 그래프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왼쪽 위에 있는 주계열성은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네. 그리고 왼쪽이 광도니까 이 HR도상에 그러면 광도가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은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그 내용은 끝난다. 됐니? 네. 자, 이렇게 알아두고 거기에서 이제 별이 탄생하는 것까지를 배웠어.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예요. 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를 보면 자, 첫 번째 얘는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우선 주계열성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보자. 자,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그랬죠? 네.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문다야. 그래서 주계열성이 가장 많이 발견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무조건 에너지원. 이건 수소핵융합이에요. 무조건 주계열성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에너지원이다. 만약에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주계열성이 아니야. 네. 자, 에너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크기.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불러.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형.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팽창하려는 압력과 그 다음에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불러. 그러면 정역학 평형이니까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주계열성의 수명. 수명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에 머무는 속도,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자, 수명이 짧다. 자,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왼쪽 위에 있는 별이지. 네. 얘네들은 진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그걸 살펴보면 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요걸 거쳐서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과정을 보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중심은 수소핵융합이 완결이 돼요. 자, 완결이 됐어. 그러면 중심에 뭘로 만들어지지? 중심은 헬륨액이죠. 네. 자,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소가 있을 때보다 헬륨이 있으면은 어때? 뭐가 더 커져? 중력이 더 커지겠지. 무거운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력에 의해 자, 수축을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지? 중력 수축이라고 부르잖아. 네. 자, 중력 수축을 하면 뭐가 에너지가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 자, 그래서 중심 온도가 상승하다가 1억 5천만 K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지. 네. 자, 중심 온도는 역시 중심 에너지가 자, 대기로 전달이 돼요. 자, 대기로 전달되면 대기층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려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자, 팽창을 하게 돼. 팽창하여 자, 반지름이 커지죠. 이해되니? 네. 이게 적색 거성이야.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거기에 써놓은 거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써준 대로 알아도 되고 선생님이 뭐야
노트 필기에 돼 있는 거 그대로 알아도 되고 똑같다. 과정은. 네. 적색 거성에서 이제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은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기층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반지 모양으로 폭발이 일어나. 거기 그림 나와 있니? 네. 이게 행성상 성운이야. 자 그리고 중심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뭐까지 만들어지는지 봐봐. C나 O까지 생성이 돼요. 자, 중심은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C나 산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는데, 자, 중력 수축으로 자, 반지름이 감소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중력 수축에서 반지름이 감소해가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까지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자 중심은 수축해서 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중심은 중력 수축으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자 백색 외성은 나중에는 결국 꺼지겠지. 네. 그래. 요게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이 질량이 큰 별들은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에 초거성으로 지난 다음에 초신성 폭발 다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되는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야. 중심은 수소핵융합 종결이 돼. 그러면서 중력 수축이 돼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해. 자, 그러면서 헬륨 핵융합 또 반응이 일어나고 배기로 에너지 전달.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중심 온도 상승. 그래서 중심에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중심은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요. 알겠니? 네. 자, 대기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자, 대기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떠냐면 크기가 매우 커져요.
이게 초고성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 내지는 중성자별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자, 철 원자핵이 되면서 자, 철 원자핵을 가져서 중력에 의해 대기가 수축하여 중심핵과 충돌을 해요. 이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초신성 폭발이야. 자, 그리고 자, 초신성 폭발로 자, 온도가 매우 높아지다 보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초신성 폭발 시 흩어진 대기는 흩어진 물질이라고 하자. 또 다른 별 생성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중심은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됐냐? 네. 자, 그래서 5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주계열성이 두 가지로 진화하는 과정 나오지? 네. 거기에 첫 번째 게 태양 정도의 별, 거기에 보면 행성상 성우는 꼭 반지 모양이죠? 네. 초신성 폭발은 아주 불규칙하게 퍼져서 퍼져나가는 그림으로 나올 거야. 그치? 네. 근데, 자, 이거 보자. 우리가 있지 어떤 별의 중심을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중심에 C나 O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수소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태양 정도의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야. 근데 중심에 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층으로 해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규소라든지 이게 바뀌었네. 자, 규소나 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 헬륨,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층이 되게 많죠. 네. 요거 뒤쪽에 그림 있다.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야. 큰 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러요. 진화의 마지막 단계. 자, 그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56페이지 한번 봐봐. 56페이지 별의 내부 구조에 보면 맨 밑에 별의 마지막 단계 내부 구조 나오니? 네.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중심에 탄소와 산소까지 헬륨, 수소가 있는데 자, 그 옆에 보면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철, 황이나 규소, 마그네슘, 뭐 네온,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헬륨, 그 다음 맨 마지막 층에 수소층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별이 진화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주계열 이후로의 별 진화도 끝났네요. 그 밑에 주계열성의 별의 에너지원을 이제 따져줄 거야. 자, 별의 에너지원은 자, 첫 번째 별의 에너지원 나오죠? 자, 별의 에너지원 중에 중력 수축 에너지죠? 네.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자, 원시별에서 별 탄생이죠. 원시별에서 중심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야. 즉 무슨 얘기냐면 별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별 진화 과정 중에서도 중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있어.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무슨 별의 에너지원이라 그랬지? 주계열성. 주계열성의 가장 주된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소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 자, 첫 번째가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나와.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데 이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요. 자, 질량 결손이 얼마나 생기냐면 몇 퍼센트 질량이 줄어든다 그랬냐? 0.7이요. 0.7% 질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델타 E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식에 의해서 에너지 M은 질량 결손, C는 빛의 속도예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에 머무는 동안 질량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는. 작아져야지. 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0.7%씩 감소하는 거니까. 그게 에너지로 전환된단 말이야. 알겠냐? 근데 에너지 등가 원리가 뭐예요? 이게 에너지 등가의 원리야. 음, 아인슈타인이 쓴 식이잖아. 저 식 때문에 뭐가 생겼니? 핵폭탄이 만들어졌잖아. 핵 분열하거나 핵 융합할 때 에너지 이 변화가 생겨.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나오죠? 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볼까?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몇만 K 이상 되면 1000만 K.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이 되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 종류가 있어. 자, 종류는 두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여기는 첫 번째가 PP 반응이에요. 자, 이 PP 반응은 양성자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반응은 자, 질량은 태양 정도, 그리고 중심 온도는 1800만 K, 1800만 K 이하일 때.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4개의 수소가 결국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나? 네. 1800만 K 이하일 때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이거고,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얘는 질량은 태양보다 크고, 자, 중심 온도는 1800만 K 이상일 때. 자, 얘도 결과는 똑같아요.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CNO의 역할은 촉매 역할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은 어떻게 됐냐? 더 높은, 자,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니? 수소 핵융합은 1000만 K 이상이지만 헬륨 핵융합은 1억 K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치? 어디요? 55페이지 맨 아래. 아, 네. 그 설명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해석도 할 줄 알아야지. 자, 여기가 온도고, 자, 여기가 에너지 효율로 나왔죠? 상대적인 효율.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PP 반응.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CNO 순환 반응이 나와 있지. 네. 태양은 여기에 있죠. 네. 자, 여기가 얼마 정도 되냐? 1500만 K야. 태양은 1500만 K거든. 이해돼? 네. 그러면 태양에서는 PP 반응만 일어나냐? 둘 다요. 둘 다 일어나는데 누가 더 많이 일어나? 우세하게. 이. PP 반응이 더 우세하겠지. 네. 만약에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 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일까? 어? 음, 아니겠지. 네. 이거는 헬륨 핵융합 정도가 되겠지. 네. 알겠냐? 네. 거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별의 내부 구조가 나온다. 자, 별의 내부 구조. 앞에서 했던 내용 다 그냥 넘어가. 자, 정력학 평형 아까 설명했지? 네. 팽창 아래는 기체 압력과 수축 아래는 중력이 같은 상태.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정력학 평형.
그 다음에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정력학 평형으로 크기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니? 네.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에서 별의 에너지 전달 방법, 복사하고 대류 다 알지? 아니요. 복사하고 대류 몰라? 아니, 까먹었어요. 야, 대류는 자 이렇게 물을 끓일 때 물 자체가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대류. 그 다음에 복사라고 하는 건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네. 꽁이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직접 물체에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불러. 매개체 없이 전달되는 거. 알겠냐? 네. 자, 그런데 별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면 돼요. 자, 첫 번째 내부 구조. 자, 첫 번째 태양 정도 질량의 별.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중심 핵이 있어요. 그 다음이 복사층이야. 자, 복사층은 빈 공간이에요. 네. 자, 요렇게 여기가 대류층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의 내부 구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매우 큰 별의 경우는 자, 여기에 대류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대류 현상을.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복사층이야. 이렇게 그려 있으면 아, 질량이 매우 큰 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별 진화의 최종 단계. 자, 이것도 태양 정도의 별. 아까 뭐라 그랬지? 어떻게 된다고?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 C나 O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층 이렇게 있다 그랬지? 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매우 큰 별은 중심에 누가 있어? 철, 그 다음에 수소, 뭐 황, 뭐 마그네슘, 뭐 나트륨 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O, 헬륨, 수소 이러한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됐어요? 네. 별의 진화 끝났다. 별의 내부 구조하고.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외계 행성 탐사법을 배울 거예요. 외계 행성 탐사. 자, 외계 행성 탐사라는 말은 뭐냐면 외계에 어떤 별이 있지? 네.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식현상 이용. 자, 식현상 이용은 별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별 일부가 가려지지. 네. 자, 일부가 가려짐으로 밝기가 변하겠지. 그러면 네.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는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겠니?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겠지. 네. 왜냐면 별을 많이 가릴 거 아니야. 반지름이 크면. 알아내기 쉽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또 어떤 거냐면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되게 효과적이야. 효과적이고 수직일 때는 사용 불가야. 그 다음에 자,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대기를 통과하겠지, 빛이. 네. 자,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분석하면 자, 행성 대기도 알 수 있어요. 성분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다. 그런데 잘 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이게 행성 궤도면이지. 공전 궤도면. 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볼 때가 나란한 거야. 근데 밑에서 보면 자, 별 하나 보이고 그 주변을 동그랗게 도는 모습이니까 가리는 현상이 없지. 네. 그래서 이럴 때 측정이 가장 아주 효과적이고 이럴 때는 사용 불가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 네. 그러면 이게 별이야. 근데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 자, 이렇게 돌면서 요 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리겠지, 일정하게. 네. 자, 앞에서 쳐다보는 거야. 이번에는 이 면하고 똑같이. 이해돼? 밑에서 네.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시간이고 이게 밝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별의 밝기가 일정하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점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들어가서는 이렇게 밝기가 유지가 돼. 그리고 또 빠져나올 때 밝아지다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밝기 이걸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할까?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결정하겠니? 그 별의 반지름? 응? 아닌가? 행성의 공전 주기가 결정하죠. 자, 공전을 빨리 하면 쑥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야. 근데 공전 주기가 길면 천천히 지나가겠지. 네. 그래. 그리고 만약에 행성이 뭐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그램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맞니? 이게 네. 반복될 수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냐? 네.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됐지? 네. 자, 두 번째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 지워도 돼요? 네.
자,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겠지.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자, 원래 관측되는 빛의 파장보다 짧게 관측이 돼. 근데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 알겠죠? 네. 자,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자, 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으로 행성과 별이 공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별의 공전시 쉽게 얘기하면은 관측자의 접근하는 방향으로 공전할 수가 있지. 자, 접근과 후퇴 시 자, 스펙트럼 변화가 나타나요. 자, 이걸 편의량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떠냐면 행성이 별에 가깝고 자, 질량이 클수록 효과적이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관측자 시선 방향과 역시 얘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수록 효과적이에요. 다른 말들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돌아요. 자, 요 중심을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별이 이 안에 있는 게 별이야. 항상. 그리고 밖에 있는 게 행성인데 반드시 있지.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에 T1. 그러면 여기가 행성이 T1. 별이 여기 있을 때가 T2. 그러면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2. 별이 여기 있을 때는 T3. 행성은 여기 있을 때가 T3. 그 다음에 별이 요 뒤에 있을 때가 T4. 행성이 앞에 있을 때가 T4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지구가 여기 있다고 봐봐. 이렇게 관측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별은 지금 관측자 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공전하니? 네. 이런 방향을 보면 튀어나오잖아. 접선 방향이. 네.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가장 시선 속도가 크고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지. 네. 자, 이때는 관측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밑에다 쓸까요? 시선 속도를 플러스. 그 다음에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고 불러.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이게 시선 속도인데, 자, 여기가 0, 이쪽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될 때, 자, 요 위치, 이게 X축은 시간이야. 요 위치가 어디냐면 시선 속도가 가장 크지? 네. T3예요. 그리고 여기가 T4, 여기가 T1, 그다음 여기가 T2, 여기가 T3.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곳이 T4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어때? 접선 방향이 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쪽이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행성의 공전주기 계산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니? 네. 자, 별이 가려질 때가 어디 있을 때가 가려지니? 생각을 해봐. T4일 때. 그렇지. T4 있을 때 가려지지. 네. 순식간이지. 네. 자, 잘 봐. 여기가 밝기야. 여기는 시간이야. 그랬을 때 있지. 밝기가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쭉 일정하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게 T4야. 여기 있을 때가 T4. 여기도 T4.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T1, T2, T3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치? 네. 이걸 우리는 식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뒤에 있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별이 뒤에 있고 앞에 행성이 지나는 순간. 근데 둘 다 움직이니까 식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 일어나겠지? 네. 예. 그 그림은 58페이지에 그리라는 얘기예요. 57페이지에 다 적었는데. 58페이지에 식현상 그리기. 57페이지에 적었어요. 그랬으면 됐고. 네. 자, 58페이지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게 있어. 자, 세 번째.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하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는. 자, 가까운 별, 이거를 중심별이라고 불러. 별의 행성 유무를 먼 별, 이걸 배경별이라 불러요. 먼 별의 밝기 변화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니까 자, 배경별의 별빛의 진행 경로가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자,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있지? 관측자 시선 방향하고
행성의 공정 궤도면과는 관계없이 사용이 돼요. 수직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나란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배경별이 가장 밝을 때는 한 번만 나타나요. 즉 반복돼 이렇게 식현상처럼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경별이 가장 밝을 때 계속 관측을 해야 되겠지. 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발견수가 가장 작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 자, 선생님은 뭐를 움직일 건지 이제 봐봐. 두 가지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 가까운 별이 있거든. 이거를 우리는 중심별이라고 불러. 그리고 먼 별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네. 이 먼 별을 배경별이라고 불러. 근데 자, 선생님이 준 그 노트에는 중심별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움직이지. 네. 근데 선생님은 배경별을 움직일 거야. 똑같아. 그 두 가지는 똑같아.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봐봐. 자, 여기에 배경별이 있을 때 이 배경별은 직진하는 빛은 원래는 지구로 못 들어오죠. 왜 빛은 직진하니까 못 들어오잖아. 지금 지구가 아. 있는데. 네. 근데 이 중심별을 지날 때 이 별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져. 그래서 지구에 별빛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여기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밝거든. 왜 가장 밝은지 봐봐.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출발한 빛도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어. 중력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한 빛도 이렇게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두 개의 빛이 지구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가장 밝아. 근데 자, 여기 있는 별빛은 이렇게 오는 빛만 지구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밝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중심별에 행성이 있다면 알겠니? 네. 그거를 이제 옆에다 한번 밝기 변화를 볼 거야.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자, 이건 배경별 밝기예요. 이건 시간이고 여기에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자, 없을 때는 밝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아주 매끈하게. 자, 근데 자, 역시 시간에 따라 배경별 밝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뾰족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요게 행성 때문이야. 자, 만약에 행성이 더 여러 개가 있고 그렇다면은 더 복잡하게 나타나겠지. 네.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자, 그리고 자, 중심별에 있는 행성이 가깝고 질량이 클수록 더 효과적이야.
그런 말도 있냐? 아니요. 그런 말이 없네. 자, 아무튼 그거는 공통으로 알고 있으면 돼. 행성이 중심별에 가깝고 질량이 클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별의 떨림이 더 커지거든. 별빛의 떨림이. 네. 근데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배경별을 고정시키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상관없어. 알겠니? 네.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자, 해결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자, 직접 관찰하는 경우에는 너무 먼 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빛이 너무 강하지? 네. 별빛을 차단하여 관찰하라 하는 거야. 자, 이것도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방향은 상관없어요. 공전 궤도면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여기 별이 있어, 별. 여기 지구가 있어. 자, 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위아래로. 알겠니? 네. 내가 보는 수직하게 도는 거지. 근데 별빛 때문에 관찰하기 힘들면 여기에다가 차단막을 세워요. 차단막. 그러면 별빛은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여기 봐. 여기에 행성이 있다면 별빛이 행성에 반사되어 지구로 들어올 수는 있니? 네. 그래, 들어올 수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별빛을 가려서 그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유무를 살피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직접 검사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냐? 네.